소송 무능력에 관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오토바이 판매업자 갑은 을에게 오토바이 한 대를 판매했습니다. 그 이후 갑은 을에 대해서 물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설문입니다. 소장이 심사 단계에서 피고 을이 아직 18세임이 밝혀진 경우에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 심사를 지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피고 을이 18세임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문입니다. 을이 미성년자인 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본안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미성년자인 을이 단독으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설문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논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송 능력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하거나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데요. 소송에서 자기 이익을 충분히 옹호할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 을은 18세 미성년자로서 소송 무능력자인데요. 소송 무능력자에 대한 소재기는 부적법하므로 그 처리와 관련해 보존명령과 소장 각하명령 또는 소각하 판결을 검토해야 됩니다. 우선 소장 심사 단계에서 밝혀진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소장 자체에서 소송 무능력자임이 판명되면 원고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법정 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장은 소장 심사권에 의해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됩니다. 이때 원고는 소장 보정서에 법정 대리인을 표시해야 하며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소장 각하 명령 시기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학설은 소송 계속시설의 경우에는 보정되지 않은 소장도 일단 피고에게 송달되면 원고 피고 쌍방이 관여하는 소송 절차로 발전하여 법원이 판결을 소를 각하해야 되므로 소장 부분 송달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변론 개시 시설은 재판장의 소장 각하권을 합의본 전원이 관여하는 변론 개시 전에 소장의 명백한 흠을 재판장 혼자 간단히 처리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장 부분 송달 시설을 따르는데요. 즉 항소심 재판장이 독자의 권한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항소장의 송달 전에 하나고 이 사건 경우와 같이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의 변론이 개시된 후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를 이제 변론 개시 시설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부분 송달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검토해 보면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하면 소송 계속이 이루어져 대립당사자 구조가 성립되므로 원고에 대한 고지만으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장 각하 명령은 소장 부분 송달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장 송달 후에 밝혀진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설문처럼 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원고 측에서 피고의 법정 대리인을 알아내거나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소장 송달을 다시 하게 할 수 있으면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무능력자에 대한 소의 부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원고에게 보정을 명해야 된다는 견해는 소송 무능력자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미성년자일 때는 물론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않으면 이제 부적법함으로 소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견해는 법원은 피고에게 기간을 정해 보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송 무능력자를 피고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 확정,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과는 달리 피고가 그 능력을 보정하지 않더라도 원고서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특별 대리인 선임 신청으로 무능력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법정 대리인은 원고가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한 사항이고 법정 대리인이 아닌 무능력자에게는 소장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보정하지 않는 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설문을 해결해 보면 소장 심사 단계에서는 재판장은 소장 보정 명령을 하고 불보정 시 소장 각하 명령을 합니다. 만약 이제 소장 부분 송달 후에는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 명령을 하고 불보정 시 소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설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논점을 정리해 보면 우선 미성년자 을의 항소가 적법한지 이제 상소 요건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항소가 적법하면 항소 이유 전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항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항소 대상 적격 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소송 무능력을 강화한 판결은 무권 대리를 강화한 판결에 준해 당연 무효는 아니므로 상소의 대상 적격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소기간 진행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무능력자에게 판결이 성달된 경우 성달 유효설에 의하면 상소기간도 진행하지만 성달 무효설에 의하면 상소기간 진행하지 않고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항소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패소한 경우는 상소 이익이 있으나 미성년자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소송 무능력자가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상소가 부적법합니다. 통솔할 판례가 형식적 불복소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능력자가 주장했었다면 항소가 신의 측에 반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제1심에서 소송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거나 그렇게 행동한 경우라도 무능력자 제도의 취지상 그러한 항소를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항소의 적법,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임을 간과하고 내린 패소 판결에 대해서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없이 스스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를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각하하면 미성년자임을 간과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전부 승소한 경우 외에는 항소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항소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대리권 흥결에 준하는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상고 이유 제4호와 재심사유 제3호에 규정된 법정 대리권의 흠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 의해 소송 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리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설문처럼 항소할 경우에도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하자를 항소 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판결 후라도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상소, 재심의 사유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설문을 해결해 보면 결국 미성년자가 승소한 경우가 아닌 한 미성년자가 혼자 제기한 항소도 적법합니다. 법정 대리인에 의해 추인되지 않는 한 항소심은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의 자판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 소송 무능력에 관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